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는 새롭게 제정된 기준서인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과 손상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새로운 기준서의 제정 배경과 과거 기준서와 비교하여 크게 변경된 분류 측정, 손상 부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새 기준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ISB는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이해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상품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무제표 이용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IS39 규정이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이를 이해하거나 해석,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ISB에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손상 규정이 비일관적이며 IS39의 손상 규정에 따를 경우 손상이 늦게 인식되어 경기 수능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금융상품과 관련한 단순하면서도 글로벌한 단일의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며 특히 G20 등에서는 IFRS와 USGAAP의 합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은 2007년에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 시급해졌고 ISB는 IS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전체를 가능한 신속히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7월 IFRS 9이 완성되었습니다. 금융상품과 관련한 회계처리 규정은 분류 측정, 손상, 일반 해지, 매크로 해지, 공시, 표시가 있는데 1109호에서는 분류 측정, 손상, 일반 해지를 다루고 있으며 공시는 1107호에서 표시는 1032호에서 필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 중 매크로 위험회피 회계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4년 1분기에 토론서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전반에 걸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서는 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109호는 목적, 적용 범위, 인식 제거, 분류, 측정, 위험회피 회계, 시행일과 경과 규정 이렇게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목적, 적용 범위, 인식 제거는 과거 기준서인 1039호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과거 기준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된 분류 측정, 손상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위험회피 회계는 다른 요약 강의를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금융자산은 크게 상각 후 원가와 공정가치 두 가지로 측정합니다. 상각 후 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 플러스 거래 원가로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은 공정가치로 볼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와 같은 거래 원가를 더합니다. 후속 측정은 유효유죄율법에 따른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며 그 차이는 단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공정가치는 최초 측정, 후속 측정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변동분을 단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공정가치 변동분을 단기손익으로 반영할 경우 사업 모형에 따라 그 변동성이 클 수 있어 OCI로 반영하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금융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래 원가를 최초 측정 시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상각 후 원가 방법,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변동분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변동분을 OCI로 인식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1109호는 금융자산 분류를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금융자산은 어떤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항목으로 특성상 보통 지분상품, 파생상품, 채무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 회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9호에서는 채무상품 보유자의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 측정하는데요. 채무상품 보유자의 사업 모형이 채무상품의 원리금 회수라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빈번한 매도를 통해 사업 모형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공정가치 측정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사업 모형이란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이 방법은 상품별 분류 방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상품 보유자의 사업 모형이 무자르듯 양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사업 모형이 원리금 회수와 매도 둘 다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한편 공정가치 선택권을 통해 상각 후 원가나 공정가치 측정 OCI를 공정가치 PL 측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택은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공정가치 측정 PL이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가능하며 한 번 선택하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파생상품은 원리금 회수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사업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지분상품도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회수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사업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경우 손익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OCI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인식 시점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 선택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공정가치 변동분인 OCI는 채무상품의 OCI와 달리 해당 지분상품이 매도 등으로 제거되더라도 단기손익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를 리사이클링에 불가하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단기 매매 항목은 단기에 실현되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1109호에 따라 사업 모형을 변경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모형이 없는 파생상품이나 지분상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채무상품만이 재분류 대상이 됩니다. 즉, 채무상품 보유자의 사업 모형이 원리금 회수, 매도, 회수 매도 어느 곳으로든 변경된다면 채무상품을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재분류되는 사업 모형의 측정 범주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원리금 회수 모형에서 매도 모형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수 매도 모형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OCI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이 매도 모형에서 원리금 회수 모형 또는 회수 매도 모형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되었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상품이 회수 매도 모형에서 매도 모형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는 OCI를 PL로 인식합니다. 원리금 회수 모형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는 OCI를 제거하고 이 금액을 재분류일을 채무상품 공정가치에서 조정함으로써 최초 인식 시점부터 상각 후 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재분류일의 채무상품을 측정합니다. 재분류로 인한 효과는 재분류일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1109호의 분류와 측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채무상품의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 즉 현금 흐름이 원금과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 평가가 필요하며 사업 모형의 결정에 경영진의 판단과 적용에 있어 일관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채무상품을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과 사업 모형에 따라 재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및 일부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단기손익의 변동성이 일부 증가할 수도 있으며 과거 기준에서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해 분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사업 모형을 변경한 경우 재분류를 해야만 합니다. 지분상품의 분류 측정 변경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단기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험 부채에 대응하여 지분상품을 보유하는 보험회사는 지분상품 평가에 공정가치 측정 OCI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OCI가 단기손익으로 재순환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분류 측정은 상각 후 원가와 공정가치 두 가지로 측정합니다. 상각 후 원가는 최초 공정가치의 거래 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를 이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며 차액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최초와 후속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변동분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공정가치 측정은 선택에 의해 가능하며 금융부채의 자기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분리하여 OCI로 표시해야 합니다. 과거 기준에서는 금융부채 발행자의 신용 하락으로 인한 변동분을 발행자가 단기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나 이는 주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이를 OCI로 인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OCI는 해당 부채가 제거되더라도 단기손익으로 재순환할 수 없으며 자본 내에서 다른 항목으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파생상품과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측정 시 손상이 이미 반영됩니다. 따라서 1109호의 금융상품 손상은 채무상품에만 해당되며 상각 후 원가 범주, 즉 원리금 회수 모형과 공정가치 측정 OCI 범주, 즉 회수 매도 모형에 적용합니다.
상각 후 원가 범죄의 채무상품은 손상이 있을 경우 추가 손실을 인식하며 공정가치 측정 OCI 범죄의 채무상품은 손상이 있을 경우 OCI를 손실로 인식합니다. 1109호의 손상 모형은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신용손실을 측정하여 반영하는 단일 모형입니다. 기대 신용손실은 개별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신용손실을 말하며 채무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에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 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 신용손실을 전체기간 기대 신용손실이라고 합니다. 채무상품의 위험이 클 때, 즉 보고일 현재 위험이 높고 취득 이후 위험 증가율이 높다면 이 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 시 이미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변동분을 손상이나 손상환입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신용위험이 낮은 채무상품이라면, 즉 BSL 현재 위험이 낮고 위험 증가율도 낮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액에 보고일부터 12개월 이내 부도율을 곱한 금액으로 손상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상황에서는 1과 2를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고일에 신용위험이 낮다면 취득 이후 위험 증가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서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기준소와 리스기준소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손상은 1109호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데 신용위험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적용하며 간편하게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 없이 전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1109호의 새로운 손상 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판단사항의 증가와 새로운 복잡성 부분입니다. 기대신용손실 모형의 적용에는 추정과 주관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으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시점과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고려하고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합니다. 미래 전망 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추적, 관리, 분석과 기대 신용 손실의 측정을 위해 기업, 특히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 등은 시스템을 상당 부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손익 변동성의 확대입니다.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에서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그 반대의 경우에 손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1109호의 손상 규정의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자산의 신용 위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한 신용 손실을 보고하고 그때 사용한 가정, 투입 요소 등을 공시하므로 정보 이용자에게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상 규정의 대상인 모든 금융상품에 일관된 단일의 손상 모형을 규정함에 따라 과거 복수의 손상 모형에 비해 이해가 쉽고 복잡성이 감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분류 측정과 손상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칩니다.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풍부한 사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원에서 개최하는 KIFRS 제정 및 개정 기준 강의에 참석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KIFRS 제1109호의 제정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SB는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인 IFRS 9을 2014년 7월에 공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원은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제정 중이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공개 초안을 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9월에 제정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2015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